카걸이 아닌 카가이? 카걸이가 뭐야? 네, 카걸이라고 카걸과 제휴관계라고 묻는 구독자들이 카걸이가 있어서 뭐야? 카걸이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되고 있어요. 핫해요, 핫해요. 아 정말? 오늘은 코로나19 2단계 격상된 주에 이것도 르노의 핵심인 전기차 조회. 제일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인 뒷좌석 어떠세요?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게 왜 제일 궁금하지? 아니 이거 뭐 전기차니까 뭐 승차감을 따질 건 없고요. 휠 베이스가 전장에 비하면 긴 편이죠. 전장 대비 휠 베이스가 63.4%? 그게 넓은 건데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앉아가는 정도인데 제품 컨셉을 이게 이제 도심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퍼스트 카라기보다도 세컨드 카 내지는 여성 운전자, 초보 운전자가 장거리 뛰지 않고, 그러니까 패밀리카가 아니라 1인용, 2인용 차잖아요. 저는 그런 컨셉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전기차지만. 그러니까 뒷자리의 안락성은 뭐 있으면 좋겠지만 안락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앞에 두 자리에서의 승차감이 어떠냐? 전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그거야 해요. 이제 얘기 드릴 거니까. 예. 일단 뒷좌석 공간이 평균 80kg 정도 되는 4명이 타니까 48이 320kg, 320kg가 타고 이제 북악스커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배터리 무게네. 네, 그쵸. 배터리 한개 있는. 뒤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안전키가 작은 제가 앉아도 이게 헤드룸이 이게 다 닿을 정도니까 이게. 야, 아주 새로운 표현이네. 다리가 긴 게 아니면 안전키가 작다. 그래서 어차피 뒷자리는 강아지나 어린아이가 앉아갈 거라 그러면 뭐 오케이, 컨셉에 맞게 판단을 해야죠. 그냥 성인이 가끔 정도 타죠. 우리 남현수 씨도 179인데. 나보다 커요? 179점 몇입니다. 오, 나보다 커? 오, 근데 몰라. 저기 안전키가 아까 커요. 안전키. 저기는 본인이 안전키가 크다고. 머리가 타요, 저는. 내가 아까 타도 머리가 살짝 달라고 그러더라고. 일단 이게 특이한 게 SUV 같이 시트고가 높아요. 좌석에. 뒤는 더 높아요. 네, 뒤도 높아서 시트고가 굉장히 높아서 작은 MPV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약간 크로스오버 같은 느낌이죠. 네. 승용차하고 SUV에. 근데 승차감이 잠깐 달려봤어도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그래서 이게 뭐 성능 중심은 절대 아닌데 제로백이 9.5초대라 훨씬 빨리 할 수 있었지만 차의 이 무른 승차감, 부드러운 것 때문에 세팅을 부드럽게 했다. 전체적으로 주행 성능도 그렇게 했다라는 게 이제 르노의 얘기거든요. 동네 마실 정말 단거리 여행 그 정도.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전 전기차가 너무 드물고 신기하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제 대중화 시대가 된다고 하니 뭐든지 대중화가 되면은 숫자가 많아지면서 시장 분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초기에는 아무래도 기술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그러니까 배터리의 성능이 어떻고, 그다음에 총 주행 거리가 어떻고, 충전 시간 그런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치 뭐냐 하면은 내연기관 차를 대체할 수 있어? 뭐 그런 컨셉이잖아요. 장거리 포함해서. 그런 게 테슬라가 그쪽 측면에 위너가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전기차도 꼭 장거리 안 가더라도 라이프 스타일로 타고, 그렇다고 그러면 작고 귀엽고 예쁘고 뭐 충전 시간 오래 걸리더라도 값만 싸면, 적절하면 가격과 스타일과 어떤 효용성 뭐 이런 걸로 승부하는 세계가 따로 생기지 않나. 또 르노가 역시 컨셉에서 앞서가다 보니까 그런 컨셉에서 이런 거를 먼저 내놓은 게 아닌가. 그 전에 시승한 볼트는 좀 어정쩡해. 이게 패밀리 SUV인가 장거리용인가 어정쩡한데 오히려 이거는 확 자세를 낮춰서 50kW 모터에다가 그냥 마력도 그냥 100kW 정도 해갖고 더 오버하지 않고 요 정도에서 난 도심 내에서 예쁘게 놀 거야. 그런 전기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본 엔트리가 저희가 타는 건 이제 풀옵션이라 수입가가 한 3,400만 원대고 엔트리 모델이 2,800만 원대도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조금씩 몇십만 원 차이가 나지만 그 정도라면 정말 소위 말해서 아반떼나 소나타 살 수 있는 층, 그냥 아층 말씀하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자동차 관심층이 살 수 있는 가격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뭐 역시 전기차의 특성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조용하고, 그 다음에 역시 이게 테슬라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앱으로 온도부터 이런 거 다 조절할 수 있고. 이게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렇죠. 전기차라거든요. 네. 닛산 네. 리프보다 많이 팔린. 네. 지금 이제 모델 3가 막 쫓아와서 모델 3랑 경쟁하고 있죠. 현재까지 1위.
이게 2012년도부터 나와갖고 지금까지 한 22만 대가 팔렸다고 하니 단일 모델로서는 제일 많이 팔렸나 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 조그마한 게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딱 맞잖아요. 이 유럽에서는 벌써 이걸 3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부분 변경해서. 디자인은 네. 한 번 정도 바뀌었는데 모터라든지 전체 그 성능 그런 걸 이제 바꾸면서 3세대라고. 이게 3세대예요. 네. 이게 전체적인 UI는 저희가 뭐 XM3랑 이런 거 이게 해서 XM3 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저는 이 조의 이 승차감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너무 푹신 부드러워서. 그러니까 이것도 뒤가 토션빔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토션빔 SM6 그거와는 조금 달리 생각보다는 나쁘지는 않네요. 이 롤스로이스 천장 디자인도 있고. 롤스로이스. 신기하네 이거. 파스타 집게 같아. 하긴 이거는 그 원가에서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문의 넣을 수 있죠. 이거 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뭐 그냥 재밌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이 차 딱 보면서 느낀 게 아까 그 홍보 팀장하고도 얘기를 한 게 뭔가 마케팅 앞으로 하겠지만 컨셉을 좀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아까도 PT 하는 거 보니까 뭐 충전 시간에 총 주행 거리에 늘 전기차 얘기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은 승용차 세단이라 그러면 경차는 밑에 있고 위는 이제 아반떼밖에 없잖아요. 이제 다 SUV에 점령을 당했잖아. 이것도 사실은 승용차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승용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렴하고 예쁘고 SUV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한 SUV가 아닌 세단의 어떤 예쁘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고 도심형에 맞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력원이 모터네. 그러니까 전기차인지 내연기관차인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있을까? 내 니즈에만 딱 맞으면. 더구나 이 겉모습도 전기차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 일본 기존 햇집의 승용차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를 강조해서 맘 편하게 탈 수 있는 도심형 세단입니다. 소형 세단. 예쁘잖아요? 게다가 동력원이 예, 동력원이 그러니까 승용차. 그러니까 동력원이 못하다 보니까 조용하기도 하고 연료비도 덜, 그러니까 유지비도 덜 들어요. 뭐 이렇게 오히려 호형 승용차라는 컨셉을 앞장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전기차의 어떤 미케니컬한 스펙을 조금 앞세우는 것 같아. 홍보할 때. 역시 이제 좀 주행거리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고 충전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 생소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도심 내에서 갈 때는 충전거리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강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주무실 때 꼽아 놓으세요. 그 얘기만 하면 돼. 어떠세요? 지금 잠깐 이제 운전해 보시는데 물렁물렁해요. 너무 부드러워. 이거 저거 있는데 회생제동 B 모드가 있어요. B로 하시면 돼요. 그 원페달로 가는 거예요. B 모드 쓰면 이거 사실상 브레이크 패드 바꿀 일이 없어요. 이 차 타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B 모드를 쓸 거예요. 그렇죠. 회생제동을 써야지 주행거리도 늘고. 여기는 패브릭 있는 건 없나요, 우리나라에는? 그거 아, 이게 위에 옵션이라서 저거는 가죽 부분. 가죽? 인조 가죽. 인조 가죽? 난 패브릭 보고 싶었는데 이게 말 되더라고. 업사이클 패브릭이면은 그 페트병하고 그런 걸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으로. 옛날에 토요타가 고구마하고 옥수수하고 이런 걸로 만들었다가 맞아. 타피오카 해갖고. 벌레들이 그 시트 만들 때 타피오카 쓰려고 그때 한 거. 벌레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기절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패브릭을 싫어하는 게 거기서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업사이클 패브릭 그걸로 해놓으면 먼지가 안 나잖아. 그러면 나만 해도 가죽 안 할 것 같아. 가죽 오래 쓰면 갈라지고 떼끼고 안 좋거든. 재미있는 게 이거랑 푸조 E208이 경쟁인데 사실 전기차는 배터리 경쟁이잖아요. 이거는 LG 배터리고 푸조 E208은 중국 CATL이야. 그래서 또 양국 간의 배터리 싸움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할 때도 우리는 LG 배터리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돼. 애국주의 마케팅도 해야지. 아까도 그 얘기 안 하대? 얘 언덕은 끝내주게 올라가네. 4명 태우고. 오이구! 이거 승차가 괜찮아. 괜찮아! 뒤에서 어이구 한다. 앞으로 괜찮아. 사장이 이래. 너무 뒤에 직원들 힘든 거 모르고 괜찮네. 괜찮아. 근데 이 차는 재밌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뒤는 안 재밌어요. 무슨 방지턱을 50m도 안 돼서 하나씩 해놨냐? 이거 스포츠 모드 그런 거 없지. 컴포트 없어요. 모드. 이게 조금만 세게 돌면 언더스티어 날 것 같아. 지금 나고 있어. 네, 조금씩. 내가 몸이 쏠리는 거 보니까 알겠어. 언더스테가 없을 수가 없지. 댐퍼 길이가 길어서 B로 가고 있어.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충전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응. 저 차지로 가보잖아요. 찰지 됐다. 그 뒤에서 밀면 되겠다.
밀면서 충전시키느냐. 한번 해볼까요? 싫어요. 근데 이게 올라간 거 내려오면 3분의 2 정도가 회생제동으로 커버가 된다고. 100% 커버되는 거는 뭐 불가능하니까 3분의 2가 커버된다고. 지금 보조금 저게 남아있나? 아, 서울은 좀 남아 있어요. 지역별로 조금씩 다 달라서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또 전기차의 딜레마이긴 해요. 이제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줄여가는 것처럼 그래서 독일만 해도 납세자 연맹에서 반대한다는 거 아니야. 내가 낸 세금으로 왜 전기차 모르는 사람들 보조금을 해주느냐. 이게 연 몇만 대까지 내가 참았는데 이게 앞으로 연 뭐 10만 대, 20만 대 계속 올라가면 내 세금이 건데 쓰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도 이제 보조금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대당 기준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총 금액이 늘어날지 몰라도 이미 줄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게다가 전기료를 올리죠 계속. 그러니까 전기차 성장에 대한 어떤 딜레마이긴 해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어떤 승차감, MVH, 작으면 또 주차하기 편리함, 이런 소형차가 없으니까 SUV가 싫으면 나 이런 게 좋아. 사람들의 구매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로서 이게 택해진다 그러면 전기차가 자생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조회가 그런 면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패한다면 전기차의 시장은 아직까지는 자생력이 없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지러워. 우리 김 디자이너님 운전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나는 우리 요새 최근에 여기 부학스카이와 이쪽에 올라왔던 차들 중에 이거 제일 재밌는 차 같아. 왜냐면 이게 사이즈가 조금 작은데 그 코너링 돌 때 같은 때라든지 전혀 힘들면서 도는 차 같지가 않고 싹싹 재밌게, 또 엔진의 파워 같은 것도 다른 차들처럼 뭐 시프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지 않고 그냥 전기로 아주 부드럽게 잘 올라가고 재밌는데요? 내리막도 그래요. 이게 밑에 배터리가 깔려 있고 보기중심 밑에 있다 보니까 저속으로 돌 때도 고속도 마찬가지겠지만 쏠리는 게 별 덜하고 훨씬 안정적으로 샥샥 도는 것 같아요. 무게중심이 밑에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도네요. 생각보다 언더스틸 별로 없는데. 잘 잡고 빨리 가면. 그거야 뭐 어떤 차라도 이런 데서 빨리 달리면 있잖아. 빨리 달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있어. 그리고 그걸 프루브하려고. 그리고 아까 있잖아. 그 타이어가 이게 그 구름 저항을 적게 하는 타이어 꼈을 거예요. 연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코너행 할 때 타이어가 아까 울었잖아. 지지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격하게 타는 차는 아니고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그냥 재미있게 가볍게. 이 정도 차 이 가격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게 얼마나 그랬죠? 이거 2,800이요. 2,800, 900. 네. 전기차 보조금 나오기 전에요. 받아서. 받아서. 네. 원래 3,995. 사이즈에 비해서는 좀 비싸긴 한 것 같은데. 되게 부드러워. 잘 만들어놨네. 아니 우리가 더 내려온다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아까 우리가 조회 시승을 해서 성인들 이렇게 건장한 4분 타시는 유일한 팀이라고. 많이 타야 2명인데. 부드럽게 잘 내려가죠? 네, 좋아요. 과속 방지턱. 좋아요. 네, 제가 엉덩이를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요. 그럴 수 없어요. 치사하게 말이야. 그리고 요거는 캡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똑같은 거더라고. 공용화 해가지고. 그렇죠. 네. 요거. 예. 르노는 어쨌든 이거 하나 개발해서 그거는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이거 다 공용화 많이 XM3D 거고. 근데 이 거기다 썼구나. 프렌치 차들의 특징이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가 전혀 이 운전자 쪽으로 배려를 안 해주고 그냥 이거 똑같이. LTE 들어있는 거예요? 일자로 돼가지고 정 뒤로 뒤를 보고 싼 있게. 차도 다 LTE 기본 들어가는구나. 리얼타임으로 해주는 거. 3년간 무료고 3년 이후부터는 8,000원씩. 월? 빼고. 월 빼고. 전혀 안 들 것 같은데. 건가요? 따로 우리 앞에 뒤에 아재 앞 아재 뒤로 해야 돼 있어. 양 기자 이거 봐. 제품 공용화. Z2잖아. 이건 제로 에미션이야. 기존 차를 개조해갖고 전기차 하면서 뒤에 Z라고 붙였거든? 네, SM3ZE. Z2로 오면서 그냥 갖다 쓴 거야. 인테리어 이거 뭐 XM3 이거랑 똑같아서. 오늘은 나 얘기하고 끝낼까? 인테리어도? 네, 그러세요? 인테리어 뭐 똑같아가지고 난 진짜. 다 외웠어 이제. 이제는 막 놀라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할게. 오, 가속 좋고. 이야. 도심 내에서가 얼마나 재밌어. 샹샹샹. 알았어. 봐봐, 안전은 얘가 안 하잖아. 안전하네. 조심해서 샥샥샥 안 되니까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전운전 안 하잖아. 어디 진짜 VH 잘했다 얘. 볼트보다 훨씬 조용한 거 같아요. 그죠? 아니, 근데 승차감도 더 네, 전반적인 볼트보다 나아요. 상품력이 볼트보다 나은 것 같아. 볼트 의문의 200패다. 200패가 아니라. 앞에 이거 인테리어 이런 게 하나도 그렇고 주행거리 빼면은 볼트가 얘보다 나은 볼트가 게 없는 것 얘보다 같아요. 4, 500만 원 비싸잖아. 네, 모터가 그 정도 62인가 그래서 좀 10km 정도 높아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한 100km 더 네, 나가는 그렇죠. 거. 100km 그거 외에는 약간 큰 거? 근데 오히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아이오닉하고 경쟁이 될 것 같은 게 아이오닉이 이거보다 약간 비싸죠. 그런데 아이오닉이 더 크잖아. 아이오닉은 이제 해치백 스타일이잖아요. 약 긴 해치백. 그래서 내부 공간이 훨씬 커. 이거보다. 그래서 공간 활용성을 따져본다 그러면은 이것도 해치백인데. 근데 이건 작잖아요. 아이오닉도 크거든. 좀 더 큰 아이. 커서 얘는 높아요. 그 주행거리가 이거보다 좀 짧긴 하나 도심용에서 좀 크게 쓰겠다 그러면은 아이오닉이고 어떻게 보면 그 AS도 잘 될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디자인으로 별로 볼 건 없는데 디자인적으로 예쁜 거 타겠다 그러면 요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한국 시장에 경쟁할 수 있는 거는 이거랑 후저 E208이랑 아이오닉 뭐 그 정도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얘가 이제 르노 삼성 160개 ES에서는 전기차를 지금 수리할 수 있게 해놨다. 400개인데. 근데 이제 경쟁차인 똑같은 프랑스산 푸조는 뭐 전국에 뭐 20개밖에 없다. 뭐 그거는 말 되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근데 전기차 뭐 고장 날 게 별로 없어서. 할 때는 그게 세일즈 포인트가 되니까. 얘 흔들려요? 이거 통째로 뜯으면 뜯어갈 거지. 여기 바닥까지 같이 흔들려요. 여기 이거 커피 먹으려면 이 안에 꼽아야 되나? 이게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커피 먹으려면 이걸 제껴놓고 꼽아놓고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 클리어도 이랬어요. 이게 컵꽂이가 없구나. 불편하게. 이거 높낮이 돼 이거? 안 되죠. 안 돼요. 자, 생각보다 좋았던 조의 승차감이었는데 언더스티어도 별로 없었고 회전 조항이 4로 돼가지고 생각보다 전기차용 전용 타이어는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잘 버티게 만들어 있던데 일단 그냥 이렇게 옆모습만 딱 보면 여기 전기차 충전구도 없어가지고 전기차는 잘 모르겠는데 전기차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똑같아요. 일반 1세그먼트 소형차하고 프라이드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사이즈 프로포션은 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주 새로운 느낌보다는 그냥 보통 우리가 일상 보던 해치백 스타일, 작은 해치백 스타일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근데 리어에서 보면은 조금 그 램프가 작으면서 전체가 둥그런 게 개구리가 되기 전에 올챙이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마 아직, 약간 아직 그런- 완전히 다 성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화에 나오는 올챙이의 눈. 이 리어 램프 너무 이쁘더라고요. 올챙이의 아까 눈. 시승할 때 보니까 램프 디테일은 재밌는 것 같아요. 디테일이. 네. 저거 C필라 디자인은 너무 예뻐요. Q30 같은 인테리어 그런 느낌이죠. 네.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재밌잖아요. 도어 파팅이 위에서부터 일직선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꺾어져서 나간 게 보기는 새롭긴 한데 타고 내릴 때 제가 아까 잠깐 보니까 이 도어 핸들 스파크 했던 아니 이 스파크가 이거 제일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대에서 나오는 벨로스터도 했고 닛산 주크 주크도 그렇죠. 닛산 주크도 여기다 넣었고 클리오도 여기다 넣었고 또 여기다 넣었고. 근데 하여튼 저는 괜찮아요. 그거는 GM에서 특허를 걸어놨을 거예요. 특허를 걸어놨으면 GM에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건 another story. 하여튼 근데 이게 조금 그 열고 닫을 때 이 안에 이걸 너무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면 손이 불편하고 너무 작게 하니까 이게 좀 미끄러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를 누르게 해놨더라고요. 예, 아니 이렇게 누르고 아니 플러시 하니까 이게 쪽 평면으로 돼 있으니까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눌러야지 되죠. 테슬라 같은 스타일이죠. 눌러야지 열리는. 스파크는 여기가 비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주차를 해가지고 이 정도 문을 열고 탄다고 생각을 해보면 한번 타보세요. 이 위에가 걸려요. 아니 그거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여기가 예, 예. 이거는 그래서 위험하죠? 클레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열면 여기 걸릴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눈 위가 찍힐 수가 있겠네.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예, 탔다 내리면 여기를 이렇게 라운드하게 주면서 여기는 사실 배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보통 차들이 올라가면은 걸리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부분이 이게 풀도어라고 그러잖아요. 프레임이 없고 그냥 한 판으로 그냥 찍어서 유리 부분을 철판을 따내는 건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거. 풀도어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에까지 말려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주차장에 세우면 이 정도밖에 안 걸릴 텐데 2열은 뭐 많이 안 쓴다고. 여기에 항상 이게 걸리는 게 문제는 좀 될 것 같아요. 앞에 프론트 도어하고 앞에 팬더하고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저는 이거 왜 그러지 했더니 보니까는 팬더가 플라스틱이에요. 앞에 팬더가 느낌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 철판하고 플라스틱에다가 페인트를 하는 게 아무리 똑같은 프라이머를 미리 칠하고 하더라도 그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스틸, 플라스틱. 그래서 조금 이색 현상이 보이는 게 있고, 근데 또 앞에 가면은 앞에 범퍼도 플라스틱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색깔이 조금 달라. 근데 이거는 사실 펄기가 조금 들어간 페인트 같아요. 그래서 펄기가 들어간 거면은 칠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반사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더 그게 심하게 보일 수는 있죠. 저는 뭐 다른 거보다도 조금 빌드 퀄리티라든지 그런 게 조금 이게 3세대잖아요. 3세대인데 이 디자인으로 작년부터 아마 유럽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여기도 이 옵셋을 보면 이게 한쪽이 이 반대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쪽이 더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윈 노이즈라든지 그런 게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경량화 때문에 플라스틱을 쓴. 뭐 그런 것도 있고 원가도 있겠고. 근데 프랑스 차들이 팬더라든지 후드라든지 플라스틱을 쓰는 거를 굉장히 다른 회사들보다 먼저 많이 해왔어요. 아니 옛날 저기 한 20-30년 전부터 그걸 많이 해왔거든요. 르노 삼성 부산 공장 생산하는 로고도 뒤에 트렁크 그 로고 SUV 그게 다 플라스틱이었거든요. 뒤에가 마감재가. 충분히 안되면 문제가 없으면 가능한 플라스틱 쓰고 싶어 하죠. 원가가 싸니까. 옆에 그 디테일인데 리어도어의 밑에 코너 부분을 보니까 저거 왜 이렇게 찌그러져 있지? 그런데 다른 차들 보니까 똑같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황 대표님이 발견하셨는데 그 반대쪽은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리어 사이드 아우터하고 만나는 부분.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접혀 있는 것 같은. 거기가 찌그러진 것 같아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깔끔하게 디벨롭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철판은 이 플랜지가 있거든요. 플랜지라는 거는 이렇게 내려가서 철판이 안으로 이렇게 접혀지는 거죠. 근데 그 플랜지를 보통 이 타이어 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더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이 플랜지를 접어요. 플라스틱일 경우에는 뭐 안 접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 철판은 닿으면 좀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을 접었는데 접는 거를 가다가 여기서 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해서 여기는 다 차들마다 똑같이 찌그러진 것 같은. 근데 이거는 처음에 생산 나왔었을 때 이 부분들이 앞에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 디펙트가 깔끔한 조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끝만 맞춰놓은 거예요. 빨리 끝만 맞춰놓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지금 여기 끝만 맞춰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냥 여기가 찌그러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Z2 요거 썼네 일부러. 똑같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전기차 배터리가 전부 다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포션빔이거든요. 여기 배터리 없어요. 여기 밑에 배터리 없어요. 이 밑, 넓게 쓸 수 있는데 많이 안 넓잖아요. 이만큼 들어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가 그 차징 케이블을 놓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차징을 하려면 여기에서 차징 케이블을 꺼내서 앞으로 가서 차징 포트를 열기 위해서는 차 안에서 버튼을 눌러서 열고 가서 열고 또 안에 있는 걸 열고 해서 차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디어를 사고 싶어요. 저 이거 처음 봤는데 이게 보니까 가다 보니까 여기에 딱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이 옆으로 들어올 때 이 안쪽에 들어가서 바람도 막아주고 소리도 막아주고 여기 아이디어인 것 같아. 뭐 나름대로 독특하게 진짜. 근데 이게 다른 차들은 보통 여기를 쭉 다 돌리거나 아니면은 왜냐면 여기는 보시면은 페인트가 이 클리어 코팅이 안 돼 있잖아요. 페인트가 이게 그냥 거친 페인트 싼 차니까 보통 다 이렇게 돼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아주는데 이거를 그냥 조금 그냥 필요한 부분만 막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게를 가볍게 하면서 원가를 덜 들이면서 이것만 싹 해서 여기에 닿아서
딱 막아주는 거. 이건 뭐 볼트로 보이는 거는 뭐 저가 차니까 뭐 오케이. 여기 요즘 이거 제네시스도 보이는데. 아, 제네시스도 보여요? 시퀀셜. 네, 이 램프는 그래도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예쁘게 디자인된 것 같아요. 이 뒤에 좀 더 튀어나왔으면 옛날 메간일 것 같아. 그럴 가능성이 네. 있죠. 세단도 아니고 해치백도 아닌 이것도 살짝 메간의 이 느낌은 이 차가 프렌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느낌은 프렌치 같아요. 예. 다른 데보다도 이 부분 캐릭터가 여기에서 쭉 내려오면서 없어지고 또 다시 연결되고 왜냐면 여기에 만약에 연결되는 걸 끝까지 가면 이걸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면서 없어지죠. 그래서 힌트로만 쫙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뭐 저가 차니까. 만약 이게 제네시스 클래스면 이거 맞춰야 되는 거지. 정확하게. 안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변속기 감속기인 것 같고. 이거 좀 가운데를 맞출 수 없나? 굉장히 왼쪽을 건 생각보다. 엔진도 아닌데. 느낌에 이 차는 전기차로 안 하고 그냥 내연기관 그러니까. 엔진을 껴도 될 것 같아. 나도 기분에. 그 느낌이에요. 예. 이거 그냥 만약에 이거 조그만 그냥 엔진 들어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느낄 것 같아. 보통은 내연기관차 만들고 베리에이션을 전기차 하는데 이거 전기차 나가는데 필요하면 내연기관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 이거 뭐야? 이거는 배수진을 안 쳤군. 넛4 한 거 보니까 저 브레이크 플루이드 들어간 거. 얘가 냉각. 와,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있다. 이거요? 되게 신기한 게 조절하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이게 안 돌아가는데? 돌아가요. 위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풀어가지고 돌아간다 올라온다 내려가. 근데 이게 왜 네 개나 있지? 그러니까 여기 진동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닐까? 무슨 진동이 있는 차도 아닌데 이 차가. 신기한 게 이렇게 네 개가 있네요. 그 밑에 거를 빼면 급속이 급속. 되는 거고 위에 거는 완속. 이게 보통 많이 쓰면 이제 고속도로 가든다든지. 완속. 이게 앞쪽에 있는 게 재밌네. 그게 유럽 같은데 이렇게 보통 뒤로 후진해서 파킹을 주차를 안 하고 그냥 앞으로 돼서 보통 주차를 하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저는 앞에 있는 게 맞다고 맞는 것 생각해요.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눌러서 빼야 되잖아요. 이거 차징을 꺼줘야지 빠질 거야. 차징을 안 하고. 네, 꺼줘야 그래요? 돼요. 네. 이제 꺼졌다. 이게 그렇구나. 이게 차징을 하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어. 그냥 차 타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에이 설마. 미국에 어. 휘발유를 주유하다가 위에 놓고 가죠. 아니요, 캡을 놓는 게 아니라 꽂혀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가지고 그 주유기가 빠져나온 전체가 무너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 유튜브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하고 있다가 그냥 빠져서 나가가지고 저기가 선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전기차가. 이거 와이프 보셨어요? 네, 굉장히 긴죠. 와, 이게 너무 미안하다. 깎는 면적을 크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거 거의 그 스페이스 투어로만큼 앞에가 넓다. 와. 이게 요새 나오는 차 중에서 배지가 앞에 로고가 이 정도로 큰 차는 별로 없는데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조그만 차에 주행하면 여기 파란불 들어오죠. 이 조그만 차에 저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데도 그렇게 뭐 언밸런스해 보이진 않아요. 요새 트렌드 같아요. 요새 차들이 이제 퍼포먼스 비슷해지고 디자인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그 디자인의 주요 요소가 브랜드 아니에요. 벤츠도 제일 작은 A 클래스에 앞에 벤츠 삼각별 로고를 이따만한 걸로 만들어놨잖아요. 얘네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거죠. S 클래스에다 박을 거나 사이즈가 요만한 A 클래스에 박혀 있다고. 근데 이렇게 어색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벤츠가 원래가 보다. 스포츠 버전에만 그릴에 큰 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위쪽으로 들어가고 했는데 요새는 뭐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게 결국 내연기관차라면은 여기에 뭐 라이드헤트 그릴이 더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밑에가 아마 충분히 유효 면적이 나오긴 할 거예요. 이거는 밑에 쭉 뚫려 있네요. 전에 말씀하신 그거예요. 네, 증착 핫스탬핑, 증착. 핫스탬핑 했다고 자료에 있더라고. 근데 요새 나오는 르노의 DRL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C자. 네. 기역자로 밑에까지 내려오는 게 다 자기는 C라고 그게 얘기하는데. 그 아이덴티티인데 이거는 조금 다르네요 방향이. 전기차는 그렇게 가는 모양이죠?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르노 얘기는 이걸 C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주간주행 등의 C자형이라고. 근데 확실히 이 밑에 배터리가 들어가서 의자가 굉장히 높아서 H포인트가 높아서 SUV에 앉아 있는 것 같으니까. 영국에서는 이 차를 버스 운전하는 식이라고 이렇게 운전하는 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앞을 쭉 내다보고 하기 위해서는
H 포인트가 높은 게 근데 좀 좋아요. 운전하기는 편안하긴 한 것 같아요. 롤링만 잡을 수 있으면 높아도 괜찮아요. 더구나 이거는 무게중심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높여도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전기차의 장점이죠. 저 기어 납은 되게 귀엽게. 그 다음에 또 좀 테크니컬 뭐 옆에 미래지향 쪽으로 만들었어요. 그레인도 조금 들어가서 이 기어 납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캡처에도 쓰이게 있고, 네. 요 안에 보세요. 여기 통풍구. 봤어요. 벌집 모양으로 된 거. 이쁘더라고. 운전할 때 보이는데. 하여튼 전 이 리사이클 이 패브릭 쓴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옷 같은데 플리스라 그러죠. 겨울에 아웃도어 옷 같은 거에 가볍고 보온성을 높게 해주는 플리스라는 거기에 주로 썼던 회사가 파타고니아가 페트병을 녹여가지고 거기서 실을 뽑아가지고 실같이 해서 그걸로 패브릭 만들었는데 그런 거는 전 리사이클링 하는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리사이클링 하는 게 새로운 플라스틱을 쓰는 것보다 더 싸지는 않대요. 더 비싸대요. 물하고 똑같네. 네, 그렇지만 그거를 다시 그냥 버리는 거 아니고 있던 거를 다시 사용하는 거. 그거는 환경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마 이런 패브릭 쓰는 게 여기서는 페트병이라든지 차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또 아니면은 시트벨트 이런 거를 재활용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 이게 업사이클링은 더 독특한 디자인을 가미해서 얼마 전에 그거 나왔어. 스타트업인데 현대가 쓰고 남는 가죽 시트 만든 남는 가죽 있잖아요. 그걸 모아갖고 가방을 만들고 그게 업사이클링이죠. 그렇죠. 그게 나왔더라고요. 유명한 독일 기업 중에 프라이탁이라고 있어요. 프라이탁이라는 거는 유럽에서 큰 트럭들에 천으로 된 천막천 같은 거 그거를 잘라가지고 가방을 만드는데 그래서 프라이탁 가방에는 전 세계 똑같은 게 없대요. 왜냐면 그 안에 있던 패턴들도 막 그 로고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고 근데 한 가지 그거를 이제 세척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그 화학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얼마 지나면 없어지긴 하겠죠. 근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전 차는 사이즈는 시내 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타고 다니기에 사이즈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난 이 퀄리티, 빌트 퀄리티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게 여기에 테크니컬 필름을 붙인 거 있거든요. 중간에. 왜냐하면 이 풀도어는 여기까지 다 바디 컬러로 되게 돼 있거든요. 프레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바디 컬러로 되면 차가 DLO라고 그러죠. 데일라이트 오프닝. 이 유리가 중간에 이거 끊어져 보이죠. 바디 컬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필름 같은 거나 페인트를 칠하는데 이 필름 붙인 게 여기서 보면은 이 라인이라든지 이게 안 맞아. 깔끔하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하기가 좀. 이것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이 도어에 여기에 가짜로 파킹 라인을 만들어요. 살짝 들어가게 디프레션을 주면 선을 쭉 여기 가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딱 맞춰서 이런 필름을 붙이면 딱 들어간다고? 살짝 이게 끝이 선이 들어간다, 그죠? 선이 안 맞아도 덜 보이게 되죠. 덜 보이게. 트릭인데 거기까지는 안 갔네요. 저는 재미있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초이스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차 보고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아, 이제 전기차도 라이프 스타일로 고르는 시대가 왔구나. 뭐 우리가 요새 유명한 테슬라 뭐 모델 3나 이런 게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가까워지고 있는데 저는 이 전기차가 조금 더 많은 초이스가 있어서 그렇죠. 이 정도 작은 세그먼트에도 전기차가 물론 뭐 볼트도 있고 다른 것들도 이제 막 있지만 이제는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저같이 상품객 간 사람은 뭘 느끼냐면 기존에 내연기관이 주력일 때는 전기차 하나의 니치, 하나는 독특한 제품. 그러니까 너는 독특하니까 스타일을 독특하게 해. 초기에 나온 리프 보세요. 앞을 쭉 늘려갖고 그건 내연기관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BMW i3 너는 전기차야. 너는 독특해야 돼. 그러면 그 타는 사람들은 얼리 어댑터, 뭐 친환경주의자는 있지만 일반 대중이 다 타기에는 좀 이상하잖아요. 모양이. 이제 거부감이, 이질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를 지나서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니까 이제는 아무 이질감이 없는 똑같은 차가 나와서 이게 전기차야 뭐 차야 뭐 근데 모르겠는데 하여튼 타고 다니기 너무 편리해. 예뻐. 스타일로 팔 수 있는 차 같아. 근데 그 전에 볼트는 약간 지루하게 생겼잖아요. 자꾸 기능성 강조하고 유지비가 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끌려갈 수 있는 예쁜 디자인의 전기차가 나왔구나.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차 같아요. 전 좋아요. 이 차 보고서 그래 이런 차가 많이 나와야 돼.